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익산 시장 뉴스입니다. 국내 바이오업계 대표 기업인 JBK랩이 익산에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JBK랩은 익산시가 확장에 나선 3산업단지에 오는 2028년까지 1,000억 원을 투입해 성남에서 익산으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앞서 다른 바이오 기업 2곳도 투자를 확정해 익산 3산단이 바이오 기업 집적화 단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국내 바이오업계 대표 기업인 JBK랩이 익산에 둥지를 틉니다. 도청에서 전북자치도, 익산시, JBK랩은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지난 2008년 경기도 성남에 설립된 JBK랩은 천연물 소재를 기반으로 다양한 바이오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 기업이 익산으로 이전하기로 한 겁니다. 새롭게 둥지를 틀 곳은 익산 제3 일반 산업단지. 전체 확장 부지 27만 2천여 제곱미터 가운데 20%가 넘는 6만 6천 제곱미터에 오는 2028년까지 1,0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고용 창출 효과는 100명이 넘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기업이다 보니까 계속 성장을 잘해서 지역 경제 발전, 또 고용 창출에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익산시는 이 업체가 지역에 안착하고 세계적인 바이오 선도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행정 재정적 지원에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바이오 특화단지 이번에 꼭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익산시에서 최선을 다하겠고, 또 우리 입주 기업인 JBK랩도 익산에서 꼭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뒷바라지 다하겠습니다. 특히 익산 3산단은 레드바이오 기업 집적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달 초 국내 바이오 업계의 선도 기업으로 꼽히는 오가노이드 사이언스와 레드진에 이어 JBK랩까지 입주를 하게 됐습니다. 이들 업체들은 레드바이오 계열로 익산 3산업단지의 생산시설을 구축해 난치성 질환 신약과 수혈용 배양 적혈구 등 관련 제품을 생산하게 됩니다. 익산의 바이오 기업 유치가 속도를 내면서 국가 바이오 특화단지 유치 경쟁력도 향상될 전망입니다. 저희가 작년 9월부터 본격적으로 태스크포스 만들어서 열심히 가동하고 있는데, 저희가 하면 할수록 전북에 굉장히 많은 자원들이 있고 이 자원들을 잘 구슬을 꿰서 우리가 협력을 하면 상당한 작품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는 2026년까지 490억 원을 들여 확장될 예정인 익산 3산단. 바이오 기업들이 속속 입주하게 되면서 익산시가 성장 동력으로 삼은 바이오 산업의 중심지가 되고 있습니다. 익산시 중앙동이 음식 특화거리 치킨로드 조성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익산시는 지난해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해 34명의 수료자를 배출하고 이 중 사업 참여 의향이 있는 20여 명과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간담회는 사업 계획 공유와 필요 절차 컨설팅이 진행됐습니다. 익산시가 백제에 반하다라는 주제로 동행 백반여행 시티 투어를 다음 달부터 진행합니다. 이번 시티 투어는 매주 토요일 오전 9시 30분 익산역의 홀로그램 센터를 시작으로 원불교 총부, 아가페 정원, 미륵사지, 왕궁리 유적 등 시 대표 관광지를 경유합니다. 또한 고스락 이화동산에서 고급 한식 백반을 먹을 수 있으며 문화관광 해설사의 해설도 들을 수 있습니다. 참가비는 1인당 22,000원이며 시에 전화를 하거나 통합 예약 시스템을 통해 예약하면 됩니다. 익산 서부건강생활지원센터가 개관을 앞두고 다음 달 시범 운영에 들어갑니다. 지원센터는 4억 1,700만 원이 투입돼 푸른솔 커뮤니티센터 건물 3층과 4층에 건강키움실, 어린이 건강체험관, 운동장비 등이 마련됐습니다. 이와 함께 생애주기별 프로그램과 주민주도형 건강동아리, 만성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 사업 등 8개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지원센터는 다음 달 18일부터 2주간 시범 운행을 진행한 이후 오는 4월에 정식으로 문을 열 예정입니다. 익산의 농산물 매출이 지난해 1,282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6년 새 122%가 늘어난 건데요. 이처럼 농산물 매출이 급증한 데는 농민은 생산에만 집중하고 유통 판매는 지자체가 책임지는 체계가 구축됐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익산의 농산물 매출이 늘고 있습니다. 익산시가 21일 발표한 농산물 매출 현황을 보면 지난 2017년 578억 원에서 지난해 1,282억 원으로 6년 새 122%가 늘었습니다. 지난해 매출 분야를 보면 기업 맞춤형 쌀이 600억 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원예 농산물이 464억 원을 기록했고 푸드플랜이 223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익산시는 올해 농산물 매출액 목표를 1,400억 원으로 잡았습니다. 올해 기업 납품용 쌀 재배단지가 4,350헥타르까지 늘어나고 로컬푸드와 급식 납품 등 푸드플랜 매출 향상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농업인이 판로 걱정 없이 생산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든든한 농산물 유통 판매망을 구축하여 올해는 지난해 실매출보다 한 118억이 더 많은 1,400억 원 목표를 달성하겠습니다. 이처럼 익산 농산물 매출 성장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요인으로는 생산과 유통을 분리한 것이 효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농민이 생산에 집중해 좋은 품질의 농산물을 재배하면 기업 납품 연계나 전자상거래 판매 등은 익산시가 책임지는 구조입니다. 이에 따라 익산시는 유통 내실화와 지역 선순환 체계 구축에 올해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농산물 공동작업 지원 체계 확충과 통합 마케팅 출하 수수료 지원, 로컬푸드 농산물 택배비 지원, 여산휴게소 행복장터 신축, 친환경 농산물 생산농가 지원 등 모두 35개 사업에 78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수도권 대형마트와 백화점, 온라인 판촉 활동 강화 등 판로 확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또한 대형마트 등에서 요구하는 포장 형태 및 상품 크기, 속도 등 소비지의 요구사항이 상품 출하 시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농민은 생산에, 유통 판매는 지자체가 맡는 농산물 유통 활성화 정책, 매출 증가 효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익산 여성 농업인은 비용 부담 없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의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 사업에 올해까지 3년째 선정됐습니다.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은 근골격계와 손상 위험도, 폐기능, 농약 중독 등 8개 항목에 걸쳐 이뤄집니다. 올해는 짝수연도에 출생한 만 51세부터 70세까지의 여성 농업인 800명에게 검진 비용이 지원됩니다. 익산시가 다문화 가정의 모국 방문비를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시에 2년 이상 거주하고 최근 2년 동안 모국을 방문하지 않은 다문화 가정입니다. 시는 해외여행 결격 사유, 가정 형편, 거주 기간 등을 고려해 10개 가정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선정 가정에게는 왕공 항공료, 여행자 보험료 등 최대 5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지원비 신청은 다음 달 15일까지 익산시 가족센터를 방문하면 됩니다. 익산시가 지방세 성실 납세자의 금융을 지원합니다. 시는 NH농협은행, 전북은행과 성실 납세자 금융 우대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두 금융기관은 금리 우대, 금융 수수료 인하 등 성실 납세자의 금융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시는 이달에 성실 납세자 70여 명을 선정해 인증서와 함께 안내문을 개별 통지할 예정입니다. 푸드테크 산업단지를 내세운 국가식품 클러스터 2단계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익산시와 전북자치도, 한국식품산업협회가 서울에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앞으로 기업 투자 활성화와 푸드테크 식품산업 육성에 서로 협력하게 되는데요. 이런 가운데 전북자치도는 정부 공모사업으로 추진되는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유치에 나설 계획입니다. 익산시와 전북자치도, 한국식품산업협회가 손을 잡았습니다. 서울에서 국가식품 클러스터 2단계 성공을 위한 상호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푸드테크 전문 산단으로 조성될 국가식품 클러스터 2단계에 대한 투자 유치 활성화와 푸드테크 식품산업 육성에 서로 협력하게 됩니다. 국가식품 클러스터 2단계는 지난해 3월 국가첨단산업단지 후보지로 지정된 후 한국개발연구원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익산시는 지난 14일 천년 전북 청년식품 회원사 21개 업체와 국가식품 클러스터 2단계 투자 협약을 맺으면서 기업 유치에 시동을 걸었고 이번에 한국식품산업협회까지 동참해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식품산업협회 소속 회원사들의
계속 익산시와 협의를 통해서 2단계 3단에 입주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한국식품산업협회는 지난 1969년 창립됐고 풀무원 등 대기업과 앵커기업 등 국내 190여 개 회원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회원사 중심으로 투자 유치 활동은 물론 식품기업 수출 지원과 지식재산권 보호, 특수영양식품 심의, 원료 공동구매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식품산업협회는 국가식품 클러스터 2단계의 푸드테크 산업의 발전을 위해 네트워크 구축과 교류 협력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방침입니다. 예, 한국에서 식품 산업 단지로서 이렇게 모델 제대로 된 이게 만들어져야 국가적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이와 함께 전북특별자치도는 정부 공모사업으로 추진되는 식물성 대체식품 분야를 중심으로 한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유치에 나섭니다. 국가식품 클러스터에 유치되면 시제품 제작과 연구활동 지원이 가능해지고 지역 대학과의 전문인력 양성 협업체계가 갖춰질 수 있습니다. 조성기간 단축과 함께 세계 식품시장 공략을 위해 푸드테크 산업을 접목시키려는 국가식품 클러스터 2단계. 도내 청년 식품기업에 이어 국내 대기업과 앵커기업까지 참여 가능성을 열면서 식품산업 메카로 도약할지 주목됩니다. 익산시가 아동의회 의원을 모집합니다. 시는 익산에 거주하거나 지역학교에 재학 중인 8세에서 13세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의원을 50명 이내로 선발할 예정입니다. 아동의원으로 선정되면 의정활동을 통한 아동정책 제안과 토론 등 정책 참여 기회가 주어지고 활동수당과 표창 등 인센티브가 주어집니다. 시는 다음 달 5일까지 이메일과 아동보육과를 통해 신청 서류를 받을 예정입니다. 익산시의 노인 일자리 사업인 다이로움 한 끼 밥상이 문을 열었습니다. 시에 따르면 다이로움 한 끼 밥상은 개업식을 갖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다이로움 한 끼 밥상에서 일을 하는 어르신 8명은 취약계층을 위한 도시락을 만들고 회의실 대여와 식사 서비스 등을 제공합니다. 한편 다이로움 한 끼 밥상은 지난해 보건복지부의 시장형 사업단 지원 공모에 선정돼 1억 7,200만 원을 지원받아 추진된 사업입니다. 익산시가 농업기계 임대사업소에서 사용했던 불용 농업기계에 대해 현장 경매를 추진합니다. 시는 오는 3월 5일 오전 9시에 농업기계 임대사업소에서 보행관리기와 농용 트랙터, 콩 탈곡기 등 불용 농업기계 84대를 매각하기로 했습니다. 경매 참여 대상자는 시의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입니다. 농기계 구입 희망자는 2월 27일까지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하면 됩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식입니다. 익산시 신동에 소재한 이리 북문교회가 성도들이 마련한 600만 원을 신동 행정복지센터에 전달했습니다. 북문교회는 7년째 천여 명의 성도들이 저금통을 모아 마련된 장학금을 기탁해오고 있는데요. 이번에 기탁된 성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1년간 가정위탁아동, 한부모 가정 등의 자녀 5명에게 매월 학업 지원비로 지원될 예정입니다. 익산시 영등 1동에 소재한 양문교회가 창립 41주년을 맞아 영등 1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선물 꾸러미 41상자를 기탁했습니다. 꾸러미는 여성 화장품과 라면, 즉석식품, 물티슈 등 8만 원 상당의 각종 생활용품으로 구성됐는데요. 양문교회는 지난해 2월에도 창립 40주년을 맞아 220만 원 상당의 백미 20kg 40포를 기탁하며 지속적인 나눔 활동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익산 시정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